배신. 그 단어가 제 인생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남편, 매일 아침 6시면 함께 일어나 국밥집 문을 열었던 제 일상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고소한 사골 냄새가 가득했던 그 작은 가게에서 그날 국밥집 뒷방에서 들린 목소리 하나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웃음소리 너무 익숙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제발 아니길 바랐어요. 하지만 문틈 사이로 본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사장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그 다음엔 슬펐고 결국엔 모든 게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범했던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이건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순희, 올해 55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국밥집에서 일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가게가 제 전부였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가게였거든요. 처음엔 서툴렀죠. 국물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손님들 앞에만 서면 떨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났어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가게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 가게 문을 열면 어젯밤 정리해둔 냄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요. 불을 지피고 뼈를 우려내고 양념을 다듬는 일.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기 전까지 2~3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니까요. 남편은 배달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우리 둘이 벌면 애들 대학은 보내겠지. 그렇게 말하던 남편이었어요. 가끔 점심때 배가 고프다며 가게에 들러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곤 했죠. 오늘 국물 진하네. 그 한마디 남기고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어디론가 떠나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크게 부족한 것도 크게 넘치는 것도 없는 평범한 삶.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오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북적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금세 자리가 다 찼습니다. 이모, 국밥 하나요. 김치 좀 더 주세요. 주문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국밥을 담고 반찬을 채우고 계산을 하고 다시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뒷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뒷방은 단골 손님들이 가끔 쓰는 공간이었거든요. 조용히 식사하고 싶을 때 혹은 몇 명이 모여서 술 한잔할 때 쓰는 방이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낮고 허스키하고 끝이 약간 올라가는 그 웃음. 제가 20년 넘게 들어온 웃음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냥 비슷한 목소리일 거라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그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가게가 조금씩 한산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뒷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배달 유니폼을 입은 남편이 뒷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국밥집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뭔가를 나누고 있었어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편안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장면만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박혔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과 남편의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금세 태어난 척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 순이야. 점심 먹으러 왔어. 사장님이랑 얘기 좀 하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만 뜨고 있었어요.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쳐 깊게 잠든 남편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남편과 사장님은 원래 친했으니까요. 사장님은 가게 건물주였고 남편은 가끔 배달 일로 바쁠 때 사장님한테 일감을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그냥 그런 거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던 그 시선, 그 웃음, 그 분위기가 단순한 친구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가고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배달 일을 했고 가끔 점심때 들러서 국밥을 먹고 갔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게 됐어요.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핸드폰을 볼 때 표정은 어떤지,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거의 다 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였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뒷방 쪽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뒷방 문이 살짝 열렸어요. 이번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발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과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손이 남편의 어깨에 올라가 있었고 남편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조금만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정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장님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제가 남편한테서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부드러움, 애틋함, 그리고 사랑. 이건 아니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남편은 저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뒷방 안에서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의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남편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국밥을 내놓고 평소처럼 일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모든 걸 관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언제 가게에 오는지, 사장님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어떤 내용인지. 저는 귀를 기울였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점심때 가게에 들렀어요. 배달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늘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처음엔 홀에서 국밥을 먹다가 나중엔 슬쩍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죠. 사장님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가게 일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건물 주니까 가끔 얼굴 비추는 정도였죠. 그런데 요즘은 거의 매일 가게에 나왔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때? 손님들 반응은 괜찮아? 그렇게 물으며 제 옆에서 어슬렁거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면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왔어? 오늘 일찍 끝났네?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죠. 응, 오늘 일이 별로 없어서 밥이나 먹으러 왔어. 그렇게 말하고는 두 사람은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평소처럼 일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희 씨, 요즘 남편분이 많이 바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국밥을 담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배달 일이 많아서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남편분도 순희 씨도.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사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남편분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성실하고 착하고. 순희 씨가 복 많으신 거예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복 많다고? 내가? 웃기는 소리였어요. 제 남편이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게 복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다시 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물어봤을 때
남편이 인정한다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른 척 했어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찬바람이 불어와서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저는 평소처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장님이 남아 있었어요. 순희 씨, 먼저 들어가세요. 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엔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가게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뒷방 불빛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왜 저렇게 늦게까지 남아 있는 거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지 않고 근처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오토바이가 가게 앞에 멈췄어요. 남편은 주위를 살피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뒷방 불빛이 더 환해졌죠.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나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고 거리는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조용히 가게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뒷문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열쇠로 뒷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뒷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뒷방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과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술잔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이미 다 정리했어. 남편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 정리했다고? 뭘? 정리라니? 사장님이 물었어요. 마음의 정리.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어. 우린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남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내가 그렇게 결심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제가 본 적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사랑, 애틋함, 그리고 죄책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다 정리했다고? 나를? 우리의 결혼 생활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망함도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20해를 함께 산 남편,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정리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슬픔으로, 배신감으로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순이야.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언제부터 이랬냐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대신 사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순희 씨, 미안해요. 우린 그냥, 닥쳐요. 제가 사장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한테 들을 말은 없어요. 제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언제부터였어요? 얼마나 오래 일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1년.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1년쯤 됐어. 1년.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1년 동안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다른 사람과, 사장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냥 뭐요? 사랑했다고요? 그 사람을?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웃음내요. 정말 웃음내요. 20회를 함께 살았는데 1년 만에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간 거예요? 순이야.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뭐예요? 우리 함께 늙어가자던 말은? 애들 장가 보낼 때까지 함께 하자던 말은?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넘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둘 다 나가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요. 남편이 저를 보며 뭔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망했을 뿐이었습니다. 20회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짐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옷장이 텅 비어 있었고 세면대 위에 면도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빈 옷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20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요? 며칠 뒤 가게에 갔을 때 국밥집 문이 닫혀 있었어요. 평소엔 사장님이 먼저 와서 문을 열어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제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텅 비어 있었어요. 사장님의 개인 물품들도 뒷방에 있던 책상과 의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떠난 것처럼 흔적도 없이 깨끗했어요. 도망친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순희 씨, 국밥집 왜 안 여나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남편분도 요즘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잘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둘이 서울로 갔다더라. 사업한다고 하던데 순희 씨 남편도 같이 갔다면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저 추측만 난무했어요. 저는 그 소문들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울로 갔다고? 그래,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뒷방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가게가 완전히 비어 있었다는 걸.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정말 서울로 갔을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은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 몇 주가 지나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밥집을 다시 열기로요. 건물주는 바뀌었어요. 사장님이 건물을 급하게 팔았거든요. 새 건물주는 제게 물었습니다. 가게 계속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계속 할게요. 새 건물주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고 사장님도 없었어요. 그저 저 혼자 이 작은 가게를 지켜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혼자 하기엔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뼈를 우려내고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왔습니다. 이모, 오늘 국물 진하네요. 역시 여기 국밥이 최고야. 그 말들이 제게 힘이 됐어요. 제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아직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 때문에 멀리 갔어요. 한동안 못 올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 편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엔 아직 제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사장님 혼자 이 가게 지키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일로 돌아갔어요. 밤이 되면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빈집, 저 혼자 사는 그 공간이 처음엔 너무 컸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듭니다. 그게 제 일상이 됐죠. 가끔 생각합니다.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 아닐 거예요. 이젠 미움도 사랑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저 허무할 뿐이에요. 20해를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게로 가고 국밥을 끓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웃으며 대화하고 하루를 보내죠. 그게 제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에요. 오늘도 저는 국밥 한 그릇을 손님 앞에 내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국밥을 한 입 먹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맛있네요. 이모 국밥은 정말 최고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난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국밥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고소하고 따뜻한 그 냄새 속에서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 손으로 만든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요.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자리에서 국밥을 끓이며 살아갈 거예요.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상처받았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의 복수이자 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순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의 아픔, 상실의 슬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까지요. 인생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잔인할 만큼 가혹하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상처는 아물고 시간은 흐르고 삶은 계속되니까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혼자라고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순희 씨처럼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혹시 여러분께도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